국민대 건축학부 이경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도시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혹시 매연, 공해, 혼잡, 범죄 뭐 이런 부정적인 것들 아닐까요?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장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도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 도시의 정의는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5만이 넘으면 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또한 90년대 그 도농통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다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옛날에 화성읍, 화성시가 있었는데 그걸 화성군을 전부 화성시로 만든 거죠. 한국 인구의 90%가 도시에 산다고 하지만 그건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도 인천광역시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도시의 개념이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으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의 대표적인 것은 도시가 현대적인 삶의 형태 혹은 서구적인 삶의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나라 혹은 동양에도 도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같은 곳을 예를 들면 1500년 전에 이미 굉장한 국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로 장작을 안 대고 수술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고 도시 전체를 돌아다닐 만큼 인프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 도시는 이 이탈리아의 산 지미냐노라는 도시입니다. 이미 중세 때부터 그 도시적인 형태로 자라왔죠. 중세보다 훨씬 전에 7,000년 전에 수메르의 점토판입니다. 도시는 아마도 인류가 태어나면서 같이 생겼을 겁니다. 다만 그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 7,000년 전입니다. 자, 이 점토판을 영어로 태블릿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태블릿 PC, 아이패드의 7,000년 원조죠. 자, 이거를 해독을 해보니까 그때 완벽한 도시의 인프라를 갖추고 세제를 갖추고 제도를 갖추고 있었던 도시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점토판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쓴 것인데 우리 아들이 걱정이다. 이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거리를 쏘다니느라 학교를 빼먹더라라는 점토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이집트 시대부터 젊은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때도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학교를 땡땡이 쳤던 거죠. 도시적으로 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래서 거리에 활기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를 유혹하고 그 아이가 학교 가는 대신에 거리를 쏘다니면서 하루 종일 놀았다는 거죠. 이미 7,000년 전에. 두 번째는 자동차에 관한 오해입니다. 도시가 생긴 지 7,000년이 넘었고 자동차가 발명된 지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자동차는 도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자동차 때문에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공해, 매연, 혼잡 이런 것들이요. 자,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이 LA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LA는 사실은 도시는 아니에요. 이 미국은 특이하게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전원의 라이프예요. 서버번의 라이프. 그 서버번이 집대성되고 완성된 곳이 LA입니다. 이때 마침 자동차가 발명되었고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매우 도시적인 것, 선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 중에 도시라고 하는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 보면 이 드라마가 6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4명의 주인공 모두 성공한 여성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차가 없습니다. 그죠? 다 걸어 다녀요. 심지어는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4명이 같이 택시를 대절해갖고 나갑니다. 자, 걸어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걸어 다니면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과시도 합니다. 애써 산 옷을 과시해야죠.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죠. 자, 도시는 걷는 공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어떤 에피소드에나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 주인공 여자가 신발 때문에 파산을 하기도 하고 신발을 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이 약혼자가 청혼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에 신발을 신기면서 청혼을 합니다. 자, 신발이 이 도시 라이프의 상징이라는 거죠. 특히 하이힐, 킬힐이야말로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걸 신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은 도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자, 이 가장 중요한 오해입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인공적인 것, 기계적인 것은 조금 저열한 것, 미완성의 것, 나쁜 것, 혹은 자연적이며 유기적인 것은 좋은 것. 그래서 어느 영화에나 보나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 기계는 나쁜 놈들을 상징하죠. 또 이렇게 유기적이고 자연적이고 헐벗은 자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에 의해서 항상 약하지만 이 자연이 이기게 돼 있죠. 근데 사실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한번 뜻을 살펴보면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이 nature를 어원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저기도 스스로 존재하며 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안 된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그 종업원 아가씨가 유니폼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같이 간 분이 물어봤어요. 그거 누가 디자인했어요? 물어봤더니 이 아가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그 아가씨한테 그 유니폼은 자연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색상이며 옷감이며 디자인이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의지이지. 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자연은 인간의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들어왔습니다. 나뭇잎 색이 왜 그런지, 이파리 개수가 왜 그런지 우리가 결정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 자, 그런데 이 주어진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여태까지 인류가 그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공의 것보다 좋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자연과 대비하여서 쓰는 도시와 대비하여 쓰는 자연의 의미는 사실은 이런 무의지의 것이라기보다는 이 아래에 이거에 가깝습니다. 나무, 숲, 강, 풀 뭐 이런 거죠. 이런 자연 요소가 도시에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배열하는 방식이 자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게 고사탁족도라는 16세기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명한 선비가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죠.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이상향입니다. 자연 속에서 거의 인공의 어떤 방해 없이 자연을 즐기는 것, 합일되는 것.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경회루가 있는 경복궁의 연못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경복궁에 있던 습지를 막기 위해서 만든, 원래 습지가 있으니까 아예 연못을 파서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매우 기하적이고 인공적이죠.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이 철학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물이라는 음의 요소를 담으려면 양의 방법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선으로 똑바로. 이 뒤에 가면 향원정에 또 마찬가지로 연못 꾸불꾸불하고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연못이 있는데 그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판 겁니다. 자, 자연과 이 인공 혹은 자연과 문화라는 것은 레비스트로스가 말했지만 동등하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의 요소, 풀, 강, 나무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는 다만 도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연의 방법이, 자연의 요소를 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탁족이지만 이 자연의 방법과 도시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히려 이 도시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건축의 간격이 작은 것인데 무분별하게 저 자연이 끼어 들어와서 도시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그 반포에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반포면 서울에서 이제 도심입니다. 나쁜 도시 공간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는 걷는 공간인데도 말이죠. 그에 반해서 가로수길입니다. 자, 건축, 사람, 자연의 요소, 자동차의 배열이 매우 도시적이죠. 그야말로 거리입니다. 7,000년 전 그 소년을 유혹했던 그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그리고 이 도시는 이 거리가 모여서 만드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도시가 이성의 장소이라면 그 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공화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공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개인이 양보를 좀 하면 공공의 선이 생기고 그 공공의 선의 혜택으로 개인의 쾌락과 행복의 총량이 훨씬 증가한다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의 양보다 훨씬 증가한다는 것이 공화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공화가 물리적으로 실현된 예가 사실은 도시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호등을 가지고 10초를 양보했더니 그 길을 훨씬 빨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를 들어보면 이 광장이야말로 공화가 실현된 예입니다. 먼저 그 전에 보면 이 이탈리아 시에나의 광장입니다. 자연의 요소는 없지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이 광장을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죠?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누가 친환경이라고 그랬지 친자연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의 환경에서는 도시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죠. 자,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찌그러져 있죠. 자, 찌그러진다는 것은 건물로서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안에 쓰기가 불편하죠. 이 건물이 찌그러져서 광장이라는 공공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물은 광장 앞 건물이 되어서 그 가치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게 그 도시의 어떤 구조, 건축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방음벽이죠. 공공이야 어쨌든 간에 개인의 쾌락을 자연적으로 증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화와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도시는 여러분이 낙향하고 버리고 갈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방법은 이 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쾌적하고 만드는 방법은 자연이 아니라 도시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 가장 좋은 예가 저는 노인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버타운들이 90년대 서울 근교 외곽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것이
서울의 지하철역 근처로 다 모였습니다. 자, 노인들이 외로우시니까 친구를 훨씬 많이 만나야 하고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못하니까 대중교통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도시의 그 편의과 혜택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평생 살다가 서울에서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방법은 이 서울을 아름답고 도시적으로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는 도시다워야 하고 자연은 자연다워합니다. 그 도시의 그런 명분, 사실은 근거 없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실체가 없는 자연과 환경을 부르짖으면서 이 도시 공간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도시의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만들어낸 그 도시의 방법이 자연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자연과 문화, 자연과 도시는 우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